좀 더 계속해서 우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과의 소통 및 학부모,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순서는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계획안, 2017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사업 현황, 2018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안, 2018년도 지역인재육성 사업계획안, 2017년도 지역대학생 지원사업 현황 홍보,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토의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금고는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시세 수요액이 5% 범위 내에서 교육에 수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원 범위로는 학교별로 실시되는 학생들의 특기 적성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 실적으로는 6개별 목적 사업으로 25억 6,0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그 배부한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2017년도 교육경비 사업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과 사전 조정 검토해서 사업별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2017년 사업 기준을 참고로 하였고 교육경비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각 학교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당 한 개 사업을 우선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과 멘토링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절차로는 2017년 9월 중 사업계획서 취합과 조정 검토, 제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017년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천시 의회 본예산 편성 및 12월 18일 예산 확정까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 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의 확정 및 결과 통보, 2018년 1월 중 확정사업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중에는 첫 번째는 2017년도 사업 중에 풀예산 성격의 일반 교육경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목적 사업별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목적 사업별 분류는 2017년도 일반 교육경비 내에 40개 대상학교 및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을 기초로 하였고 외국어 교육, 예술교육, 체육진흥, 진로체험, 학무신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자의 교육지원청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 학교는 3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각 학교의 사업시행 담당교사와 다음 연도 3월에 이루어지는 정사는 각 학교의 인사이용이 2월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사가 담당함에 따라 담당 교사의 소통 어려움과 정산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동일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지난번 2월달 지도점검 때 의견이 다수 발생이 됐습니다. 변경 시 2018년 사업에 관한 하나여서는 각 학교의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19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동일한 사업기간이 적용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현재 학교별 보조금 별도 통장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폐쇄 후 학교 회계 계좌를 이용토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정산서식 간소화를 위하여 현재 정산서 제출 서류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를 통합지출후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내역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양식 서식입니다. 지금 아마 각 학교에 아마 이 서식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한 내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천시 유인재 육성재단 사업 현황 중 2017년도 장학사업 지원 현황으로는 136명에 2억 6천 50만 원이며 각 장학생 선발 기준은 기배부한 회의서로 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으로 일반고 4개고에 2억 7천만 원, 수시경력 쌓기 프로그램 사업으로 일반고 4개교에 6천만 원,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특성화고 3개교에 3천만 원, 학생 연기교실 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 꿈나무 장학기조 및 중고등학생 멘토링 운영은 하반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장학사업 계획안입니다. 장학사업 계획안은 2017년 11월 중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제2차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4월 운영 이사회 및 9월 5일 오늘 오전에 개최된 임시의안에서 변경된 내용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가대고 진학을 최소화하고 고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의 변별력 결함 및 학력에 따른 학교 간 수혜 장학생 편중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관내 7개교 고등학교 우수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실시로 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도 장학사업 선발 일정은 3월 8일경 장학생 선발 공고가 있겠으며 2018년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및 접수, 2018년 3월 28일 2차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8년 4월 26일경,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은 2018년 5월 2일 시행이 있으며 선발 일정에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지역인재 육성 사업계획안 역시 2017년 11월 중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제2차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6개 목적별 사업비는 3억 8,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 대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한 회의 서류를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토의 및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2017년 현재 가장 크게 변화된 교육 정책은 고등학교에서부터 본인의 적성과 미래를 파악하여 자율성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 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제로 교육이 평등화를 위한 교육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교육지원 사업은 현재 개인의 학력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학업 능력과 영어 교육 사업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럽지만 우리시 교육지원 사업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교육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 사업 성의로 죄송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 질의서 설명했던 그런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했던 저희 학업 능력과 영어 교육에 대한 것보다 좀 더 다른 교육 방향이 우리 시에서 추진됐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여고 교사 문대민입니다. 제가 이제 고3담임을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예비대 학생들 대상으로 그 우수 성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1, 2월 중에 와야지 사실은 고3 담임들이 학생들하고 연락을 해서 신청서를 쓰게끔 하는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기 수험지원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는 학생들이 그 개인별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 모르는 상태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가 그거는 내년 1월달, 2월달에 미리 그 학교에다가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신청할 때가 예, 3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담임들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가 대상자니까 신청을 해라고 말하는 게 2월 중이면 담임들이 어쨌든 학생들을 품고 있는 기간에 전달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졸업한 다음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이 시기가 조금만 빨라지면 고3 담임들이 어쨌든 좀 더 연락을 해서 신청하는데 누락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빨리 2월달에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의회 의원 양순경입니다. 좀 앉아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오늘 우리 문영주 홍보학습 담당관님, 또 우리 김경호 우리 담당 팀장님, 주무관 계장님, 또 우리 박인용 부시장님 이렇게 친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자치교육위원회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런 학과 수업보다 우리 제천시 시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 다른 성격을 좀 우리 서로 공유해서 학교에서 못다한 그 프로그램을 우리 학부모, 교사, 학생, 우리 지역인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그 프로그램을 좀 요청받아서 그걸 좀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 예산을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했네요. 성동구나 서울 쪽의 영등포구나 서초구나 보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놓고 학부모 간담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 학부모, 교사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 방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려고 많이 앞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내용을 주로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기초학력신장, 학력 향상, 명문대 진학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반 운영, 여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가고 있어서 학교나 학원에서도 이루어지는 학습 향상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끼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좀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전문가시고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국영수가 너무나 중점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수능을 봐도 국영수에 대한 그 등급이 더 크게 좌지우지하죠. 근데 여기다가 체육이나 미술 특기자나 음악 특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에 대한 그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면 이 형평성 재개를 틀림없이 해나올 것입니다. 노래는 타고나야 부르는 거 아닌가? 달리기는 잘 뛰는 걸 타고나야 달리기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학도 한 번만 딱 밝히면은 눈만 뻑뻑거리고 있어도 탁탁 이해가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반짝이고 쳐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이것도 타고난 소질이다. 타고난 소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을 좀 그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부가 하지 않는 우리의 그 좀 지역민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을 한 번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자. 이게 오늘 설명이 아마 주요 가장 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의 전문가이신 우리 선생님과 또 학부모 대표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저희들도 귀 기울여 듣고 잘 반영을 해서 제천시가 청주시가 27억 정도, 제천시가 지금 25억이 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우리보다 못 미칩니다. 제천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충북 내에서도 6곳이거든요. 옥천, 영동, 보은, 괴산, 진평, 단양은 그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시 재정 여건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제천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제중학교 교사 원성입니다. 미래 창의 교육에서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누리할전 수업을 올해 맡았는데요. 예년에 보면 저희가 처음 제 기여로는 2,500 정도 이상을 받은 적도 있고 많은데, 일단 제가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 보면은 지원 계획에 후순위 또는 지원 제외 사업 중에 두 번째 항목에 소모성 행사 프로그램인데요. 미래 리더성이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미래의 리더는 지식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 그 중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공감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감 능력에는 그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예술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술적인 것에는 이제 음악적인 감성, 그리고 미술적인 어떤 그런 감성들, 그런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실제 학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올렸거든요. 그 얘기는 2017년 전에, 16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맡고 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 전년도에 1,500 중에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문화예술 체험학습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 제천시 아시겠지만 어떤 문화예술 부분이 조금 좀 어떤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 소모성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의 개념이 뭐고,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이 500만 원 부분이 문화예술 체험 부분이었는데, 문화예술 체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학력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2018년 그 예산 계획도 어제 공문을 올렸는데요. 이 소모성이다. 이거 문화예술 체험은 오히려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신청하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2018년도 또 학력적으로만 저희가 올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저희 담당 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딱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엿듣고 싶은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리더를 교육하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교사 입장에서 정말 앞에서 그 시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적인 측면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삭감된 걸로 느껴지게 되니까
거기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모성 행사라는 이 부분의 개념 자체가 이 정의가 무엇인지 단순 행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요즘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올려주세요. 사업 계획서는요. 다른 걸로 올렸는데 일단 올렸으니까. 단순 행사, 아까 소모성 행사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자체를 하는 행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예,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서는 문화체험 쪽이라든지 저희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진로체험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진로 탐색이라든지 뭐 문화체험 같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래서 이번 오늘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한 어떤 그런 계획도 잡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2017년도부터 약간 변화가 있고 내년도도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당 교사 선생님들 불러다가 우리 방향이 이렇게 했었고 현재까지 있었던 게 내년도는 어떻게 바뀔 건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의견은 선생님들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서는 다시 변경해서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 말씀하세요. 저희가 받은 공문에는 목적 사업별 예산 편성의 영역 중에 네. 진로 체험이 없었거든요. 이게 없고 영어교육, 예술교육, 체육진흥, 자유학기제, 학력신장, 태양광 이렇게 6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변경돼서. 못 받았는데요. 아, 네. 근데 지금 그 영역에서 저희는 태양광을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신청 안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거는요. 저기 그 교육지원청 시설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 사업 2개소 이미 사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교육청 예산 50%, 도비 15%, 제천시 예산이 35% 들어가는 대응 투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진로체험 쪽으로는 없어서 이쪽은 저 양식이 어쨌든 이쪽 유형이 없었거든요. 아, 다시 한번 그거는 중간에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약간 분위기에서 나간 건데 공문이 오늘까지 아마 다들 오늘까지 내일까지도 아마 알고 잘했을 있 것 같아요. 아, 그 중간에 교육지원청 관리계장님 그거 변경 가능하죠? 오늘까지였어요. 아, 추가로 한 번 더 내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오늘까지인 줄 알고 제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유학기제로 잡아놨었는데 문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진로체험이나 이런 쪽을 할 거면은 컨택트는 그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는 너무 중학교에 편중이 되니까 진로체험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서식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도 영어 교육에서 바꾼 이유가 중국어나 이런 거를 하시는 학교들이 있으셔서 영어만 딱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어 교육으로 그래서 서식을 바꿨습니다. 추후에 서식을 바꾼 걸로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지원청 관리계장님 그거 가능하시죠? 변경? 네. 예. 그거 저희가 변경된 서식하고 아마 학교에 다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바뀌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천 행복교육 추진단의 김영수입니다. 제천시에서 어쨌든 교육보조 사업 및 다양한 인재들의 그런 양성을 위한 사업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건의 및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학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 현황표를 보고 느낀 점인데요. 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규 교과과정에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 혹은 수능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번 정도는 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렇게 성적 좋은 친구들 제천시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품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작 지금 보면 대학생을 비롯해서 서울대 입학부터 시작해서 다 정규 교과과정, 즉 수능 경쟁에서 승리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학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만이 수능 성적만이 앞으로 세대의 유능한 인재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정책에서 장학 정책에서는 수능 성적이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패러다임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새로운 개인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인데 정말 아주 아이들이 훌륭한 모둠 활동을 한다. 혹은 앞으로 신세계 정말 리더십의 그 미래 세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양성을 하는데 스스로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이런 그런 모둠을 상대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상대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인문 수능 성적이면은 취업 준비 장학금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화학기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장학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쉽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활동을 정말 활력 있게 하는 그런 밴드단이 같은 거, 문화활동단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이런 어떤 장학금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질적으로 좀 모색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천여중 교사 이미연입니다. 저도 앞전에 말씀하셨던 수고성 행사 프로그램 관련한 말씀을 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 1,500만 원 중에서 2월 달에 저희는 이제 신청서를 냈었고 저희 이제 새로 사업을 이제 맡은 입장인데 대부분이 심화 수업 관련한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학교 현장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아서 방과후 수업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쪽이어서 사실은 올해도 수업을 하실 선생님은 계시지만 수업을 받을 학생들을 말 그대로 모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또 선생님들은 학교에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무작정 20시간, 30시간 이렇게 한 학기에 하루에 여러 시간의 수업을 하시는데 무작정 많은 수업을 또 하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한 학기에 많아야 과목당 10시간, 12시간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이제 예전에 사실은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남아서 자습을 하든지 아니면 독서활동을 시키든지 그러던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업하지 않으면 그냥 귀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아서 이 심화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1학기 때는 많으면 12명, 13명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그래도 3과목 정도씩은 개설을 했었는데 지금 2학기 때는 3학년 여과목을 제외하고는 1, 2학년 학생들은 거의 신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개설을 이제 심화 수업의 경우에는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내년도 계획안이 왔길래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오늘 제출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교과의 이름을 빌었지만 자율동아리 쪽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신 선생님들을 한 4-5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갖고 계획서를 받아서 그거 관련한 계획서를 올렸는데 제가 이제 계획서를 수합하는 과정에 물론 이제 동아리니까 1년 동안 정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 동아리 중에 이제 독서 활동 동아리 서랑이라는 신청을 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항목을 보니까 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독서 토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도서가 좀 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저희가 차량을 대절할 필요가 없고 지하철 타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이게 가능하겠지만
또 제천 지역에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면 차량이 대절이 돼야 되고 또 체험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함께 뭐 서울의 코엑스에 뭐 무슨 도서관을 한번 간다고 하면 그게 또 조금 금액이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책정이 돼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좀 신청을 했고 뭐 과학 뭐 중국 문화 캠프 그러면 이제 뭐 1박 정도 이틀 정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어 동아리생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캠프 운영하시면서 아이들 뭐 원하는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 말고도 뭐 7, 80명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뭐 체험비나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200만 원 정도 한 동아리 신청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내고 나서 물론 이제 공문에서 읽긴 했는데 여기 지금 다시 또 이제 우선순위 사업과 후순위 지원 재해 사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혹시 제가 신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선생님들께 지원을 받으셔서 자율 동아리 운영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획서까지 제가 다 받아서 이제 모아서 보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자유학기제 저희는 진로 탐색 관련한 그 직업 체험 특강으로 해서 2회 정도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다시 온다 그러면 다시 혹시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또 제출을 하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체험으로. 예, 그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사업계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혹시 내용상이 좀 약간 궁금하다거나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담당자가 담당 주문관이 아마 전화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성은 조금 이제 좀 고려를 조금 학교에서 조금 신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법인 드림아이 문화예술 교육센터 이사장 이봉림인데요. 제가 그 제안을 뭐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양수경 의원님이나 저기 김용수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장학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이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간 아이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 제천에도 예대나 예체능 고등학교를 가는 체대를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저거 예대나 아니면 예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면 사실 조금 더 잘 살아서 예대 가는 아이도 있지만 끼가 있어서 예대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돈은 없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제천에서 좀 키워줘서 제천을 빛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내로 그 동아리 아이들 이제 행복지구나 뭐 이렇게 지원 사업에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 데리고 저희가 밴드 청소년 밴드의 아이들 데리고 인천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인천의 아이들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바다의 도시 인천이 있다면 호수의 도시 제천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인천의 아이들한테 뒤지지 않게 제천을 알리고 왔어요. 제천은 미디어 축제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천이라는 동네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중생 밴드니까 너무 이쁘고 교복도 한 아이들이 너무 이쁘니까 제천을 좀 알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지원금 거기 생사비로 50만 원을 주는데 그 돈 받고 여비도 잘 안 됐어요. 10명을 가고 그래서 그 인솔 교사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걸 저희가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예체능 아이들이 좋은 뭐 제철 홍보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예대를 가거나 체대를 가면 그 아이들에게도 좀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저희가 진로 체험이나 뭐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그런 진로 탐색 이런 행사가 많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으로 가야지만 좋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진로 탐색 같은 게 자버드나 뭐 키자니아 아니면 박람회 같은. 근데 그 이동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경비가 차비가.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제천에 굉장히 좋은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 정도 되는 수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걸 충분히 그 제천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경험과 노하우로 소프트웨어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중장기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체험 공간을 체험 부스를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충분히 제천 아이들이 버스 타고 와서 그러니까 늘 진로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장월들처럼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인근의 영월, 단양, 뭐 주천, 영주, 뭐 이 정도까지 충주, 원주 이런 아이들조차도 충분히 와서 체험을 하고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수익 사업도 되고 제천시 홍보도 될 거라고 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나중에라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암중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해법교육시고 마을공과장 맡고 있는 이윤식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제천시에 감사드리고요.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자료실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은요. 제천시 장학금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명대하고 대원대 타지역 전입대학생하고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여기 관내 별도로 이거는 대학 협력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지역 인재에 대한 거는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하고 있고요. 그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현재 저희 이제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들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하는 그 장학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지금 투자팀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제천시에 어쨌든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인데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타지역 전입 대학생하고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이 대원대나 서명대에 진학했을 때 장학금 지원 내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한 3대 1 정도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그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자꾸 정책들을 그렇게 장학금 정책도 그렇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좀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유입하려고 하는 의도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어쨌든 대학들을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편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평생학습 지금 이제 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평생학습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그 대응 투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이와 연관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학교별로 그 특기적성 방과 수업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움들이 뭐냐면 강사 인력풀이 상당히 좀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충주나 원주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방과 수업을 담당하는 단체나 개인 강사들이 일종의 약간 비리팀 부입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진 경우도 있겠지만 단체나 개인들이 한 학교에 이렇게 그 중복적으로 많은 부분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을 한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든지 하면서 어떤 학교는 이제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좀 인력난들이 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행복교육지구하고 지금 평생학습 기관 이 참여 단체와의 좀 약간 오래된 부분이
중복 수혜가 너무 과다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갖게 있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중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렇게 되면서 혹시나 이렇게 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 같은 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좀 더 밀도 있게 있다고 해서 여기 우리 평상학습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그분들을 감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잘 활성화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대해서 영역 부분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은 주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발굴하고요. 학교 밖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여러 가지 교육 투자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 경기 지역도 아직은 이제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도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런 흐름들을 좀 저희들도 미리 읽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천시의 김영순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교육공비 보조 사업에 어쩌면 또 방향을 좀 선회하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는 쪽에서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쪽에서 10억 나눠갖고 20만 원도 깎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그런 일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데 넉넉해서 많이 줘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내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하고 해서 중복이 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신청을 받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내년부터는 목적별로 받으신다고 하니 충분한 예산을 일단 내보세요. 깎일 값이라도. 그리고 너무 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사업 자체를 좀 변경하는 것도 이제는 좀 무방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공부에만 치중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또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인성 또 자립심 그 부분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면 리더는 본인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요즘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보다는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제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여기 유윤식 선생님 와 계신데 제가 언제 송악에 담솔 동아리 무슨 야채 그런 거 할 때 한번 갔더니 아이들이 오이도 삐뚤어진 거 이런 거 들고 와서 팔고 있으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유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토마토가 보기에는 너무 보기 싫은데 한 바가지 갖다 놓고 누가 사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또 선생님도 옆에서 얼마나 대견해 하시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가는 게 조금 이제 다시 우리 교육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우리 제천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그 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업무 연산도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뭐 서류를 받았다는 데도 있고 안 받았다는 데도 있고 서로의 불편했던 것들은 충분히 토론해서 풀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이 이상해, 시청이 이상해 이러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일에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힘을 많이 보태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선생님, 학부모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자리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당초등학교 교사 송성미입니다. 제천시에서 이렇게 교육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 학교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돌봄에서 3천, 주간 돌봄 사업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농산촌 방과 후 사업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일반 교육 경비 보조 쪽에서 300만 원에서 좀 넉넉 잡아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 시에서 경비를 보조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5천만 원 이라는 금액을 정산을 하는 데는 담당자로서 겨울방학 때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마다 정산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용되는 일반 물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산이 걱정이 돼서 가능한 한 다른 쪽 사업에서 하고 그다음 이쪽 시에서 보조받은 쪽에서는 정산이 좀 간편한 강사료 위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업도 교육청을 통해서 계획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교부금도 교육청을 통해서 나오면은 좀 더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 회계에서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산이 좀 이렇게 간소화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주무관님께서 한번 점검을 오셔서는 굉장히 간소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사항 보니까 행정실에서 그렇게 간단한 거 없어요. 비슷해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돈은 이렇게까지 세금 계산서라든가 기재 이체 내역서 이런 건 거의 필요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지출부라든가 아니면은 한글 파일 내에서 사용 내역서 정도만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은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일하는 데는 조금 더 마음 편히 갖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간단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도 이렇게 그 의견을 많이 받아서 통합지출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학교교 보조금 별도 통장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없앨 겁니다. 그래서 학교 회계로 다 편입하는 거라 해가지고 보조금 통장 폐지하고 학교 회계 위임하는 거를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이거는 아마 크게 지금같이 별도로 선생님들이 관리하실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아마 다 이제 예산 회계 잡아주실 거고 지출도 아마 그쪽으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출계획 저희는 사본을 다 뜨셨는데 이제는 저희 이제 그 학교 회계 행정실 쪽에서 통합 지출을 다 치려고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세금 계산서 부분은 저희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0%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100% 완벽하게는 저희는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저희도
그 세 개가 법규가 좀 안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통장을 없애는 거랑 통합지출부하고 계좌이체 내역서로 가름하는 거로 이렇게 좀 만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천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맡고 있는 탈경교사 류효숙이라고 하고요. 저 제1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실제로 교육지원 홍보학습관 교육지원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매번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드릴 말씀 참 많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좀 불편할 것 같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 지금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그 대부분 강사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 대충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런 이 경비를 사용하려다 보면 정말 자기 본 수업을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후순위 그 조건에 강사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 상한 제한 금액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강사비로 사용되고, 더군다나 그 학교 선생님들로는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 강사를 이제 불러다가 수업하는 그런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비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저희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이제 힘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온 마을을 총괄하고 있는 대전시청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돈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가 온통 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실 선생님들 다 무지막지한 업무거든요. 여기 나온 선생님들 다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건 자기 그 수업 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뺏깁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지금 하는 게 과연 이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평소에 느꼈던 건, 정말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려면 당연히 그 수업이 아이들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원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고, 수업을 잘 하다 보면 그 행복한 교육 그 지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학교로 그냥 직접 들어가서 교사의 업무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중한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학교랑 같이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는 왜 안 될까? 왜 그건 안 되고 돈만 내려보내줘야 되는 건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도 지자체가 좀 나서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그 강사비, 교육경비 지원 내 강사비 제한은 제가 봤을 땐 규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학교장님 재량하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다양한 프로그램 만드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지자체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오늘 저희 교육지원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돈만 주는, 이 선생님 말씀하신 돈만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제천시 내에서는 여성가족가든지 사회복지가든지 다양한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행사도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그 학교 바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있을 때는 앞으로 제천시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앞으로 지어야 될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숙제로 아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락초등학교 제천여중 두 아이를 둔 학부형인데요. 이제 저희가 제천시 학생 수영 대표 선수단 대표 엄마예요. 근데 제천시 이름으로 이제 뭐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해에는 아산에서 경기가 열렸어요. 아산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이제 아산까지 저희 학생이 이틀 전에 가요. 이틀 전에 가서 이제 미리 비행 연습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코치님까지 다 같이.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코치님이 장기간으로 이제 공석이세요. 지금 공석인 이유가 이제 급여가 3천만 원 초반대라고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 금액을 받으시고 타 시도에서 오실 분은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여기서 생활을 하시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시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일부 이런 식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서만 지급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일단 학생들만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당장 12월에 저희가 교육감배 대회를 나가요. 근데 그것도 차량 지원이 당연히 안 되죠. 저희 엄마들이 다 그냥 이루어져서 단양으로 훈련을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말마다. 근데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멀리 보면 무조건 체육인들은 국가대표가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장 급한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코치님의 공석이랑 이런 휘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학부형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총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88체육관에서 훈련을 평일에는 하고 주말에는 50m 레일이 정규 레일인데 그 레일이 없어서 단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솔하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여기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25m 레일에서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진로가 체육이 있는 게 목적인데 겹치다 보면 그 생활체육을 하는 아이들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저희같이 이렇게 체육인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당장 겹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매일매일 6살 때부터 수영만 하던 물에 들어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앞에 가 있고 이 친구들은 따라오질 못해갖고 겹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의를 88체육관 이게 얼마 전에 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안 됐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체육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야 되는데 체육 교사님이 인솔해 주실 분이 타 학교에도 안 계시고 장락초등학교도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제천유정이라든가 여러 아이들, 타 학교 아이들한테는 관심을 가지실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주실 수 없을까 한번 건의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학교 체육에 관련된 거는 일단 학교장님이 일단 재량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체육 꿈나무 선수 육성이라서 1억 6,700만 원이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했을 때는 각 학교에서 사업 꿈나무 체육으로 해가지고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을 지금 제출해 주시면 그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드릴 건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관 쪽이나 이런 쪽
코치해달라고 건 체험 본능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섣불리 답변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학교 쪽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좀 선물을 좀 많이 좀 이렇게 협조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연합회장 김인성이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 이름처럼 인성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두 가지를 한번 건의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제천 청소년 아이들이 뭐 꿈을 키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아이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없어요. 여가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PC방 가거나 노래방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된 건물이라든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모로서는 아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학부모이니만큼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부모니까 이제 뭐 행복교육지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지만 저희 아이들이 당장 이렇게 대학을 갈 때 아이들 진로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꿈을 키우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지나더라도 교과 내신은 상대적으로 서울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안 하는 친구들이 제천 지역에 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그런 데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에서는 이거를 절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셔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데 뭐 자소서를 쓰는데 100만원 또는 300만원 그리고 2시간에 그 수시에 관한 상담을 하는데도 50만원 그것도 여기보다는 여기 제천 지역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 원주나 아니면 서울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저는 차라리 저희 제천 지역에서는 세고 말고는 거의 공교육이니까 일반에 불러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수행하시니까 그 진학에 대해서 전문인이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랑 그리고 교육청이랑 함께 하셔서 외부 강사를 뭐 학교에서 초빙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성을 명해야 되겠지만 코앞에 이제 아이가 대입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학부모로서만 말씀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 네, 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엄지영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위해서 자리 마련해 주신 제천 시장 부장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금방 그 학부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원이 새로운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진학 관련 어려운 부분들을 일선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금 같은 그런 고충은 해결이 될 것으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몇 가지 관내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 주는 분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할 때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받는 분은 또 이게 찔끔찔끔 받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서 좀 예산 요구를 한다는 이럴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공성 교육이 아까도 일부 말씀이 나왔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면 최소한도 자기 학교 교비에서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비 우리 특별히가 명확하다면 이렇게 지금 예산을 시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게 너무 않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받을 부분에서 성공성 교육가 따른다면 학교 교비에서도 일부는 좀 부담하는
부탁드리고 또 부사님 맡으시는데 기왕이면 교육경비 보조가 5% 시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주나 충주 지역에 비하면 사실 제천시는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건 뭐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약 5% 정도라면 약 한 35억 정도를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아까 학교 지원해 주는 거 보면 금액이 적게는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단위 학교 지원되는 금액이 물론 많은 데는 40만 원 되지만 사실 500만 원 이하로 받는 부분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름방학 단기간에 짧게 하는 행사 정도밖에 못하는 부분이라서 기왕에 조금 더 써주신다면 우리 부족한 교육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학부모연합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입시 상담을 위해서 서울로 가서 상담을 해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써오고 생기부에 뭐 넣어갈 것들을 또 참고를 받아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신 거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써와도 결국에 담임 선생님들이 또 수정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제대로 못 받아오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실제 학교에서만 쓰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학원들에서 쓰지 않고 실제로 내부 자료들을 우리가 대학에 보냈던 자료들을 실제로 받아서 실제 학교 선생님들만 참고하고 상담할 때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입시기관보다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라 그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사들이 쓰는 그 대기업 자료나 그 다음에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입시기관들에서 쓰는 배치표들을 일선학교에서 다 통합해서 그것들을 다 참고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막상 학원에 가면 자기네들 자료로만 쓰지만 학교에서는 7개에서 8개 배치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다 통합해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정말 밤새서 학생들 생기부나 자소서에 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자소서도 3번, 4번, 4번, 5번 수정해가면서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을 믿지 못해서 외부에서 받아오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다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또 그냥 또 다른데 그냥 학원에서 상담 받아온 대로 원서로 쑥 써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정말 밤새도록 일하시는 선생님들 좀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죄송한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건데 강사비가 보통은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학교 가이드라인에 시간당 3만 원이라고 권장이 딱 아예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강사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는 학교에서 알아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 단가를 선정을 할 건데 그건 이제 교육지원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사 단가는 웬만하면 학교별로 찾는 그거는 표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제천시에서는 외부 강사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일단 상한선을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저희가 잡을 예정에 있고요.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잡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기본 방침을 정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그 기준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거는 교육경비 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초만 오해가 계실까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사비는 단가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전체 다 강사비로 막 이렇게 잡혀버리는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거고요. 것처럼 규제라게 어떤 그 규제고 단가 부분에 대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 올해도 받아봤지만 매년 우리 단가 부분이 틀려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처럼 협의해가지고 단가 규제가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김인성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대천여고 선생님의 의견에 더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요즘 생활교육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수업이고 그 수업에 그 아이가 어떻게 활동했느냐 기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창의적이고 아이들 역량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됐으면 하는 아까 같은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영향을 나오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고3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저는 저희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생계부 작성을 한 거 보면은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워낙 활동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아니면 세부적인 과목을 거의 뭐 이수했음이에요. 그러다 2학년 되면서 3학년 되니까 생기부가 거의 뭐 20장이면 10장이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1학년 때부터 아이가 뭐 못한다라는 건 떠나서 아이니까 그래도 조금씩 어쨌든 수시로 많이 간다는 걸 아시니까 조금씩만 힘드시더라도 더 열심히 써주셨으면 그런 욕심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행복을 요구하지만 학부모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욕심을 내봤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추가로 뭐 건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그 앞에 갖고 계신 그 건의사항에다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 시장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오셨는데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 같이 시작을 할 때부터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늦게나마 잠깐 뵐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오늘 2시에는 이제 영월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주최로 제가 그 회장으로 돼 있어서요. 거기 가서 동서고속도로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 보고회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4시에 청주에 가서 우리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도지사와 함께 임석해서 충청북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하고 결정을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 특히 제천에 이제 중요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가야 되겠다 해서 청주에서 1시간 한 30분, 40분 만에 간 것 같아요. 이제 헬기 안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갔다가 거기서 끝나고 지사님하고 뭐 협의 좀 하고 포기하고 이제 일로 오는 중이에요. 이제 다 하셨을 거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오늘 이 자리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육 관련된 예산을 지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사실 당사자인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생각 들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교육 경비가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쭉 보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막 그 교육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단체 또는 학부모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각자 이렇게 나누시다 보면 그러나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이 교육 경비에 관한 한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가급적 좀 최대한 확장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많은 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예산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각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올해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원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또 아이들의 미래 성장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다 직접 의견 수렴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저희 부시장님과 홍보학수 담당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 쭉 계셨기 때문에 수렴된 의견들은 제가 최대한 반영성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또 조정할 것이 있다는 것도 조정하는데 이제 전향적으로 함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 잘 길러서 정말 우리 제천 출신이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늦게까지 계셨는데 우리 김인성 의장이 발언을 많이 하셨나 봐요, 서로. 하여튼 우리 앞으로 우리 같이 지역사회가 이 학생들을 함께 기르는 교육공동체다 이런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는 지금 끝나고 따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과감하게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저희 전화번호 641-5481, 5482, 548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반영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요. 설명해야 되겠네. 조심해서 가세요.